병원에서 신부전 진단을 받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2기는 3년, 3기는 1년, 4기는 몇 개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아이리스 국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국제 고양이 협회에 대한 협의, 그리고 실제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양이 만성 신장 질환 이 신부전의 생존 기간과 수명을 결정하는 진짜 요소들을 설명드릴까 해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고 빠르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먼저 신부전이라는 말부터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고양이 신부전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현재 수의학에서는 이게 만성 신장 질환, 즉 CKD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신부전은 이 결과를 의미하고요. 이 신부전은 신장의 75% 이상이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신부전이라고 하지만 이 CKD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질환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만성 신장 질환, 이 CKD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이리스 스테이지는 무엇일까부터 설명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수의사들은 아이리스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사용을 해요. 아이리스는 인터내셔널 레날 인터레스트 소사이어티의 약자고요. 국제 신장 협회라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대부분의 질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단계를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이 단계가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장 기능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2기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리스 스테이지별 실제 생존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게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고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신부전 2기래요, 신부전 3기래요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아이리스 스테이지, 아이리스 단계, 만성 신장질환 단계의 몇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부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 이상 손실됐을 때 신부전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단계에 따라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대표적인 연구들을 종합을 한다면 대략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리스 스테이지 1, 만성 신장 질환 1단계, 가장 초기 단계죠.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보통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상 수명에 가깝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균 수명이 15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15살까지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좀 잘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만 잘하면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처럼 지내는 겁니다. 두 번째, 만성 신장 질환 2단계, 아이리스 스테이지 2, 가장 흔하게 발견된 단계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신부전 2단계라고 병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생존 기간은 2년에서 4년 정도예요. 되게 짧아지죠. 우리 고양이가 5살인데 신부전 2단계요 라고 하면은 진짜로 2년에서 4년밖에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 아이리스 스테이지 2 만성 신장질환 2단계면은 벌써 신장 기능이 66%가 소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단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 생존 기간으로 계산하면 약 3년 정도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아이들 중에는 2기 상태로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진짜 2기야? 아니야? 이거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2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평균 수명보다 실질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지내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만성 신장 질환 3단계로 가볼게요. 아이리스 스테이지 3, 여러분들이 신부전 3기예요 라고 하시는 단계인데 신장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고 여기서부터는 신부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장의 75%가 기능이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평균 생존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 1에서 2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중앙 생존 기간은 약 1.8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많아요. 관리 상태에 따라서 3년에서 4년 이상 유지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성 신장 질환 4단계 아이리스 스테이지 4인데 이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90%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남아 있죠. 가장 진행된 단계고요. 과거 연구에서는 이게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생존 기간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치료 수준이 좀 좋아지면서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그 이상도 유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후가 가장 좋지 않겠죠. 신장 기능이 90% 정도 소실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걸 거예요. 왜 같은 스테이지, 같은 단계인데 왜 수명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최근 논문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합의된 일치에서는 이 스테이지 단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성 신장 질환의 단계가 2단계, 3단계, 4단계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자녀 생존 기간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체중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고양이한테 체중 감소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방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보지만 이 근육 감소, 저희가 이걸 MCS라고도 하는데 이 근육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단백뇨예요. 단백뇨가 뭐냐면은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신장 기능 단계에서는 단백뇨를 별도로 평가해요. 그래서 요 검사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SDMA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혈액 검사로만 신장 기능을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뇨가 지속되면 당연히 예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장은 채처럼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 쳇구멍이 넓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혈압 되게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손상을 더욱 악화시켜요. 근데 왜 고혈압이 오냐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으로 가는 모든 혈액이 정체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신장의 실질적인 조직의 손상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혈압이 생기면 실명이라던가 뇌 손상이라던가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셔야 될 거는 인수치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고인산 혈증, 그러니까 인수치가 혈액 내에 높다라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생존 기간, 자녀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또 보셔야 될 거는 빈혈이에요. 되게 신장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신장에서는 조혈 호르몬이라고 해서 혈액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 당연히 진행되고요. 이 빈혈이 진행되면 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오래 사는 아이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아이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을 진료실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정기 검진을 잘 해요. 정기 검진의 기준은 1살부터 6살 때까지 1년에 한 번, 7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살 넘어가면 6개월에 한 번이 무조건 추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혈액 검사라든가 체중을 꾸준히 기록해요. 그리고 신장 처방식도 먹고요. 단백뇨랑 혈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탈수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제가 SNS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뭐 이 주사 하나면 뭐 3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이 기적적인 치료제 때문이 아니라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이 꾸준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신부전을 앓는다라고 했을 때 2기면 몇 년, 3기면 몇 년, 4기면 몇 개월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 아이가 정말로 정확하게 이 단계가 맞는지를 판단하실 필요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혈액 검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음파라던가 요검사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고, 이 신장 혈액학적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검사로 아이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잔존 수명도 수의학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종합하자면 2기 같은 경우는 평균 2년에서 4년, 3기는 평균 1에서 2년, 4기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 고양이들의 완전히 잔존수명,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양이가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체중을 잘 유지하는지, 단백뇨 유무, 요 검사 되게 중요하죠. 혈압은 어떤지, 식욕은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년 더 살까요? 라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지금 7살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기 발견이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료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요. 궁금한 내용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이 많으면 제가 다음에는 이 신장 관련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양신TV 후원 구독자분들께는 일반 공개 영상 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라이브 방송의 풀 영상, 다시 보기, 영상에선 담지 못한 저의 브이로그 컨텐츠, 그리고 후원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전용 라이브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양신TV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후원 버튼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